I want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but you. 안녕하세요. 이민자입니다. 이 시간은 한난조습에 대한 풀이를 하겠습니다. 명리학의 본질에 해당하는 한난조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용신과 오행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난조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한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이란 글자는 춥다, 차다는 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계절적으로 보면 수를, 해월, 자월, 축월, 인월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수르는 양력 10월에 해당하고 여기에는 한로와 상강이 있는 것입니다. 10월 초순, 10월 초순경에는 한로가 임하고 10월 하순에 이르면 상강이라 하여 서리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추위는 상강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은 입동이 임하고 소설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겨울이 시작되고 첫눈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추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월은 12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대설이 임하고 동지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눈이 내리고 긴긴 동지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축월은 양력 1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월에는 소한, 대한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장 추운 계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자가 말 그대로 춥다, 사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소한, 대한 이름만으로 추위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력 2월은 입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우수 전까지는 매우 춥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절이 매우 추우면 밖에 잘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출하기보다는 가급적 방콕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육체적 활동은 줄이게 되고 대신에 정신적 활동이 왕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교에 있어서도 폭이 좁아지고 대신에 깊이 사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한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선택을 하고 사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 태생이면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마음의 문을 여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관계가 시작되면 오래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매사의 일 처리도 시작은 느리지만 상당히 뒷심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깊은 사고와 근원적인 사고에 집중하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의 매니아가 되거나 프로가 되고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겨울 태생은 결핍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기 쉽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데서 오는 외로움이 있고 또 위축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구나 해자축월이거나 사주의 해자축, 신진,
임계가 즉 수기가 왕한 사주이면은 다시 말해서 지나치게 수기가 왕하고 화기가 없으면 배짱이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이 지체되고 지연되어 성사되지 못하고 자칫하면은 한량이나 백수 신세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겨울생은 일의 시작은 매우 느리지만 일에 대한 추진력과 폭발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출세한 사람이나 영웅의 사주를 보면은 화기운이 있는 겨울생이 많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오미, 인술, 병정의 글자가 있을 때 해자축 겨울생이 크게 대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자축월에 태어나면 정신적인 활동을 추구하기 때문에 연구하고 개발하거나 철학과 종교에 심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한된 공간에 집중하는 PC방, 노래방, 유흥, 숙박 등에도 인연이 닿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어둠 속에서 불이나 조명을 밝히는 일에 종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름에 해당하는 난을 살펴보겠습니다. 난은 따뜻하다, 덥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계절적으로는 진월, 사, 오, 미월, 신월까지 해당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진월에는 청명과 고구가 임하는 것입니다. 청명까지는 봄기운이 완연하다가 고구에 이르면 더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골에 보리밭이 무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력 5월에 입하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소만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월부터는 그야말로 땀을 흘리는 계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에는 망종과 하지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낮이 가장 길어지면서 태양의 빛이 장렬해지는 시기로 매우 더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월에는 소서와 대서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이 서자가 덥다는 더위 서자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장 더운 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월은 입추가 시작되고 8월 23일쯤에는 처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더위가 물러가기 전까지는 매우 더운 계절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더운 계절이 되면은 마음이 급해진다는 것입니다. 일 처리도 빨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집에 있기보다는 집 바깥을 나가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육체적 활동을 많이 벌인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을 크게 벌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뒷심이 부족하고 흐지부지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항상 몸이 앞서기 때문에 정신적인 활동, 즉 머리를 굴리는 일보다는 몸을 쓰고 손발을 쓰는 일에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 활동이 더 마음에 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인관계도 폭을 넓게 사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잘 사귀고 또 잘 실적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우 얕게 사귄다는 것입니다. 즉 넓게 사귀고 얕게 사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과 빨리 친해지기도 하지만 빨리 실증내기 쉽다는 것입니다. 일 처리를 신속하게 빨리 처리하지만 대신에 의지력이 약해지고 뒷심이 부족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뒷심이 부족하다는 것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처리도 해야 될 일보담도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주에 화기가 강한 여름에 태어나거나 또 사주에 사오미, 인술, 병정인의 글자가 매우 많으면서 수기에 해당하는 해자축, 신진, 임계가 없으면 배짱이 신세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일이 지지부진해지고 도전 정신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에 결핍을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절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의 시작은 잘 할지라도 일의 마무리가 부족하고 추진력과 파괴력이 매우 약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화기가 왕한 계절에 태어나면 사주에 반드시 수기를 만나야 발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기가 강하다는 것은 공공의 성정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단체나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것이 매우 좋은 것입니다. 다만 화기가 매우 강하면 노출되기가 쉽기 때문에 부정비리를 저지르면 쉽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해당하는 이 조는 마르다, 건조하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계절적으로는 2월, 즉 7월부터 시작하여 신월, 6월, 수월, 해월까지 해당하는 것입니다. 7월에는 소서와 대서가 있는 것입니다. 대서 지나면서부터는 나무에 낙엽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월에 이르면은 입추가 되고 여기에 처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입추부터는 매우 건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월은 백로가 임하고 추분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을의 결실을 느낄 수 있는 시기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월은 한로와 상강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쌀쌀한 날씨가 되고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월은 입동이 시작되고 소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고 건조한 가을은 실제적으로는 대서 이후부터 시작하여 입동 전까지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을은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모여 있는 것을, 아니면 나무에 잎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다가 가을이 되면은 잎이 하나씩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체에서 분리와 독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 태생은 남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남이 나를 도와주면은 매우 어색해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을이 되면은 매우 건조해지고 분리되기 때문에 대체로 가을생은 무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 생활에 있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화합하고 팀플레이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즉, 가을 태생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개인 플레이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마르고 건조하기 때문에 잘 뭉쳐지지 않고 잘 섞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을생은 어떤 단체나 조직에 있어서 쉽게 동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을의 특성상 여러 사람과 엮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외톨이 신세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은따나 왕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활동하는 것이 부담을 느끼면서 그 조직에 싫은 사람이 발생하면은 화합하거나 동화하고 수용하기보다는 떨어지고 싶고 헤어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간을 분리하고 달리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을은 쭉정이를 털어내고 불필요한 걸 털어내고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을 태생은 기본적으로 감찰하고 감시하고 조사하는 능력이 탁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별하고 취사 선택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가을은 털어내고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로도 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을은 이별의 계절이기 때문에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은 설득하거나 바꾸기보다는 공간을 달리하여 떠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낯설고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젖어들지도 않는 것입니다. 금기가 왕한 신유월 생이나 또 사주에 신유술 사축의 글자가 많고 천간에 경신이 있으면 목기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주에 목기운이 있으면은 목운에 크게 발복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봄에 해당하는, 즉 목기운에 해당하는 습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습은 축축하다 혹은 촉촉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계절적으로는 축, 임, 묘, 진, 4월까지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축월에는 즉 1월에는 소환, 대한이 임하는 것입니다. 1월 말 대한 이후부터는 봄 기운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는 2월 입춘과 우수가 시작되면서 만물의 수분이 다시 말해서 이렇게 스프링처럼 위로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안부터 습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월은 경칩과 춘분이 있는 것입니다. 땅속에 얼었던 기운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개구리가 튀어나온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수분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은 청명과 고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숲이 우거지면서 수분을 많이 머금게 되는 것입니다. 5월은 이파와 소만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계절적으로는 대안부터 이파까지는 매우 습하다는 것입니다.
습하다는 것은 잘 붙는다는 것입니다. 또 잘 엮인다는 것입니다. 잘 동화된다는 것입니다. 잘 젖어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봄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면은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정에 이끌려 자칫하면은 일을 그르치기도 쉬운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축축하고 잘 붙기 때문에 짜증이 생기고 불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헤어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에 이끌려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싫으면 떠나면 되고 공간을 달리하고 공간을 바꾸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불어 함께 하려는 마음이 매우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별이 두려운 것이고 외로움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목기운이 왕한 춘절에 태어나면은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공유하는 능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보다는 인간관계를 더 우선시 한다는 것입니다. 목기운이 많은 사람은 측은지심이 있고 휴머니즘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르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남을 동화시키고 남을 젖어들게 하고 하는 일에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목기운이 왕하면은 단체나 팀에서 잘 섞이고 잘 동화되고 잘 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목기운이 왕하면은 반드시 금기운을 만나야 크게 발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난조습의 조호와 24절기를 살펴본 것입니다. 명리의 기본이기 때문에 명리 연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